자, 우리가 자바로 코딩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얘는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11G 버전, 12C 버전. 얘는 현재 서비스가 종료됐고요. 얘는 서비스가 종료됐지만 실습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C 버전, 18C 버전, 지금 21C 버전 이렇게 점점 버전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라클 자체를 공부할 때는 이 버전을 좀 보셔야겠지만 우리 현재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값을 저장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할 수 있는 이 개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1G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오라클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 프로그램으로 SQL 플러스라는 게 있죠. 이걸 통해서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DBMS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접속해서 필요한 쿼리 SQL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SQL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쿼리를 작성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해당 쿼리를 DBMS에 전달해서 쿼리를 분석하고 쿼리 내용대로 실행을 하고요. 실행이 끝나고 나면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환경, 명령어 환경이 아니라 그래픽 환경으로도 제공을 해요. 대표적으로 SQL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이 오라클에서 제공이 되죠. 이걸 이용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똑같이 접속을 해서 필요한 쿼리를 전송하고 결과를 받아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라클이 설치됐을 때 여러분의 PC에 리스너라는 녀석이 동작을 해요. 리스너가 동작을 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있는 포트가 하나 열리는데 그 포트가 1521번 포트입니다. 그래서 SQL 디벨로퍼로 접속을 할 때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접속할 건지, 그리고 포트 번호가 몇 번인지, 그 다음에 SID가 뭔지 이런 식의 접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SQL 디벨로퍼는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떤 호스트에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IP 주소로 127.0.0.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라클이 설치된 게 네트워크가 다른 곳에 있다면 IP 주소나 호스트 이름을 다르게 적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접속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1521번 포트, 여기서 서비스하고 있는 문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문에 접속했을 때 SID가 뭔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그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값입니다. XE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죠. 기본값으로. 그러면 SQL 디벨로퍼는 접속을 했을 때 이런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호스트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동작하는 게 내부에 리스너라는 녀석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접속을 한다는 거고, 어쨌든 접속을 해서 필요한 쿼리를 전송하고 결과를 얻어오고 할 수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이죠. GUI로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다는 건 텍스트 환경이든 그래픽 환경이든 어쨌든 오라클 DBMS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직접 사용하는 거죠. 직접. 우리가 직접 DBMS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쿼리를 전송하는 게 목적이고 결과를 얻어오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쿼리를 전송하고 결과를 얻어올 수 있는, 어디로부터? DBMS로부터.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그 작성된 코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부터 쿼리를 전송하고 결과를 얻어오고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게 DB 연동이라는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그 자체로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근데 그 프로그램이 다른 시스템인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게 된다. 이게 DB 연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다가 내가 코드를 통해서 뭔가를 실행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SQL 디벨로퍼와 같아요. 접근 개념이. 그래서 접속 정보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뭔가 접속을 할 건데 일단 이런 코드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오라클 시스템과 내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에요.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과 오라클 시스템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 자,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면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드라이버가 뭐냐? 오라클에서는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바 코드로 미리 이 오라클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드라이버라고 불러요. 드라이버의 역할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여러분이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에 프린터기를 하나 새로 추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는 윈도우즈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운영체제가 모든 하드웨어들을 관리합니다. 근데 이 새로 추가한 프린터기가 HP 거라고 해볼게요. 새로운 하드웨어가 여기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즈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기존의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같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갑자기 다른 회사에서 만든 이상한 하드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윈도우즈 입장에서 모르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윈도우즈 API라는 걸 MS에선 제공을 해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하는 API를 제공하는데 이 API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어떤 함수들이 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다룰 때 어떤 함수들이 활용이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HP에서 만든 프린터기를 윈도우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API를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 프로그램은 MS에게 알린다. 우리 프린터기는 이런 하드웨어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서 프린터를 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라고 사용법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게 프린터기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운영체제에 맞는 드라이버를 제공해서 여러분은 이 드라이버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설치를 해주면 이 드라이버는 윈도우즈가 이해하는 API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프린터구나. 이 프린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이 프린터기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드라이버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고 이것과 동일한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오라클 DBMS가 있어요. 이게 프린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라클에서 자바 언어로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드라이버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역시 자바 API를 이용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사용할 수 있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 코드를 작성해 놨다. 이걸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다 그랬을 때 이 드라이버를 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프로젝트에. 그리고 그 드라이버가 포함되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해서 자바 API가 있다 그랬죠. 그 API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 지향의 상속 다형성 개념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포함된 드라이버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클래스를 활용해서 내 프로그램 코드에 적용만 하면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 기능들을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쿼리를 전송하고 결과를 얻어오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복잡한 거 다 빼고 자바에서 오라클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라클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르 파일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 드라이버는 어디서 구하냐? 자, 메이븐이라고 하는 리파지토리가 있어요. 메이븐 리파지토리. 자, 자바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메이븐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가 있는데 그 메이븐 빌드 도구가 필요한 의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저런 프로그램들을 관리해주고 빌드를 해주거든요. 그때 리모트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원격 리파지토리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JDBC 드라이버들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도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보다 여기서 직접 찾는 게 좀 더 수월해서 이전 버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JDBC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보면 OJDBC 어쩌고저쩌고 버전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JDK 버전을 얼마를 쓸 것이냐, 오라클 버전은 무엇을 쓸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JDBC 드라이버입니다. OJDBC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드라이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JDK 버전과 오라클 버전이 무엇이냐에 따라 JDBC 버전도 다른 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JDK 1.8 버전을 쓰고 있고 오라클 버전은 11G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OJDBC는 6 버전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12C 버전의 오라클을 쓴다든지 18C를 쓴다든지 뭐 21C를 쓴다든지 그 외에 등등등 다른 버전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대체로 OJDBC 8 버전을 활용하시면 얼추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이 버전 간 OJDBC 드라이버를 뭘 사용해야 되는지는 검색을 통해서 조금 더 보셔도 되고 오라클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JDBC6 클릭해서 버전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OJDBC 자르 파일이 있습니다. 자르 파일. 자바 아카이브 파일이죠. 여기 코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들어있는 코드를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는 lib라고 라이브러리 폴더를 하나 프로젝트에 추가해 주시고 이곳에 다운로드 받은 JDBC 드라이버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폴더에 합쳐놓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빌드할 때, 이 프로젝트의 코드가 실행이 될 때 빌드할 때 참고할 정보로 추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포함시킬 정보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프로젝트에 우클릭해서 프로퍼티스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빌드 패스 메뉴에 라이브러리즈라는 탭이 있는데 이 탭에 현재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만 기본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add jar, 현재 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어떤 자르 파일을 추가하고 싶을 때 add jar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 외부에 있는 파일을 포함한다면 external jar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 프로젝트 안에 포함을 시켜두기 때문에 add jar를 눌러서 이그잼 JDBC를 열고 라이브러리 폴더에 넣어놨었죠. OJDBC6를 추가하시고 어플라이 하시면 돼요. 자, 또는 프로젝트 우클릭했을 때 빌드 패스에 가서 컨피규어 빌드 패스에 들어가도 동일한 메뉴가 나옵니다. 결국 이 메뉴로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add jar 포함시킬 자르 파일 선택하고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건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자르 파일을 우클릭해 보면 빌드 패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바로 이 프로젝트의 빌드 패스에 추가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어떤 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동일하게 라이브러리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가 되면 레퍼런스드 라이브러리즈라고 해서 OJDBC6가 현재 프로젝트의 빌드 패스로 포함되어져서 식별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자바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몰라도 되는 거죠. 사용하라고 오라클에서 만들어 둔 거니까.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려면 드라이버를 포함시키고 이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개념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코드는 드라이버 클래스를 로딩한다 라고 해요.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해서 JDBC 드라이버라는 걸 포함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코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드라이버 클래스 하나를 로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JDBC의 오라클 드라이버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녀석을 활용해서 내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식별이 됐는지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forName이라는 메서드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이 클래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클래스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혹시 이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클래스를 찾을 수 없다는 예외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클래스 로딩 성공이라고 떴어요. 만약 여러분이 빌드 패스에 오라클 JDBC 드라이버를 추가해 놓지 않았다면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클래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예외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DB 연동하는 코드를 작성했는데 클래스를 못 찾는다고 하네? 그러면 빌드 패스에 추가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빌드 패스에 드라이버를 추가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클래스 로딩의 성공이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라클을 사용하지 않고 MySQL을 쓰거나 기타 다른 DBMS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OJDBC가 아닌 다른 파일을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드라이버 클래스도 다른 클래스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DBMS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드라이버도 해당 벤더에 맞는, 해당 제품에 맞는, 해당 회사에서 제공하는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BMS가 달라지면 자바는 똑같지만 사용되는 드라이버가 다를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클래스 로딩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쿼리를 전송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